네, 반갑습니다. 오원호입니다. 저는 주상초 교사 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합천초등학교 교사 오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서초 교사 장필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담양초등학교 교사 윤경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방초등학교 이경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모둠에서는 종합해서 덴마크, 네덜란드 교육에서 얻은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배움 중심 수업의 현실에 대해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노력을 통해서 배움 중심 수업이 많이 정착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가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이제 등수나 성적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양한 수행평가 방법, 즉 논술력 평가 등이 많이 도입되고 있으나 교육과정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교육의 결과가 다음 사진의 모습처럼 대학 입시로 이어지는 현상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평가의 혁신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먼저 덴마크에서 본 배움 중심 수업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 3번은 앞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덴마크 교육제도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애프터 스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 과정을 마치고 1년 동안 기숙학교에서 자신의 적성과 관심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중등 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구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너무 과밀학급이라든지 그리고 그 농촌의 학생 수가 작은 그런 학교들을 위해서 자유학구제, 공동학구제 등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에서는 교육기관에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학부모들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학교를 선택해서 보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랑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평가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덴마크도 우리나라와 같이 성장중심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실시한 역사가 길다 보니까 정착도 더 확실히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시험이 실시되고 있었고 서면 리포트 통지가 되고 졸업시험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본 배움 중심 수업 모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교육을 한마디로 이제 표현을 하면 세계에서 가장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그리고 공교육의 천국, 그리고 학생의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만들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앞에 설명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랑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이 합쳐져 있고 여기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로를 선택합니다. 고등교육 과정에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선택해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과 네덜란드 교육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학교는 어떤 곳인가 하면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방과 후 학교에 있는 여러 프로그램도 그렇고 방과 후도 공부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초등학교는 즐거운 곳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기 학생들은 책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공부는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그리고 방과 후에는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다 잘 아시겠지만 사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공부 이제 가르치다 보면 딱 6교시 끝나자마자 저한테 문제집을 가져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학원 숙제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오면 정말 싫더라고요. 그죠? 그 교육과정, 그러니까 수학 시간에는 뭐 열심히 안 하던 친구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듯이 막 수학 문제집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사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제가 7살 아들이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쩔 수가 시키고 주위에서도 다 하니까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도 참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사교육이 없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공교육이 신뢰를 받는 거죠. 네덜란드 왕족들조차도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공립학교, 그렇죠. 공립학교에 대한 신뢰도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평가 부분에서 이제 결과 중심 평가에서 성장 중심 평가로 전환이 되고 있고, 네덜란드 교육 같은 경우는 성장 중심의 평가가 정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이제 표집 중거 참조 평가로 이제 바뀌었죠. 근데 네덜란드 교육은 시토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많은 두 모둠에서 자세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각 나라들의 교육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성장과 대응의 교육을 시작해서 깔때기처럼 결국 대학 입시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초등학교를 넘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학생들은 학원을 다니며 선행학습, 암기 교육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고, 학교 성적을 높게 받으면 내신 성적이 좋고, 내신 성적이 좋으면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곧 좋은 직장을 얻을 확률도 높아지죠. 좋은 직장에 가면 높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여러 선생님들도 느꼈겠지만 덴마크는 직업의 귀천이 심하지 않고 꼭 좋은 대학에 갈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찾아 공부할 수 있는 사회 제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좋은 대학, 어느 직장 같은 경우는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좋은 대학이 곧 좋은 직장으로 이어지는, 개인의 능력을 무시한 그러한 연결고리가 좀 약해진다면 우리나라도 이러한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덴마크 학교에 갔을 때 인상적인 장면은 학생들이 태블릿 PC로 서로 의논하며 토론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이제 과제도 학생들이 서로 협력해서 토론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질 높은 창의성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사고할 수 있는 토론 문화를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각 학교를 방문했을 때 저희 그 학교를 설명해 주신 분들은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옆에는 어떠한 수행원도 있지 않았고, 교장 선생님의 행동이나 말에 있어서는 어떤 권위의식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교장 선생님이 전문성을 가지고 저희에게 자신감 있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좋았던 점 중에 이제 부러웠던 점 중에 하나는 교사의 전문성을 강력하게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어떠한
지침이나 수업에 있어서 지침이나 강요를 받지 않고 교사의 전문성을 그대로 신뢰하고 믿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사 선생님은 단순히 지원을 해준다라는 부분도 좀 부러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덴마크에 사는 학부모님과 저희가 면담을 했었는데 그 학부모님의 말씀 중에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과 상담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집에서 행복하니? 학교에서 행복해? 누구랑 많이 놀아? 등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먼 미래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는 삶의 행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덴마크도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창의성 교육, 정보통신 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창의성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덴마크 코이의 교육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교사 전문성의 향상을 협력 체제에서 구축할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교육에서 얻은 실현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교육 현장은 덴마크에서 받은 느낌과는 좀 달랐습니다. 많은 인종이 섞여 있었고 서로 문화와 생활 수준이 달라서 학생 생활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강동원 선생님이 좋은 자료를 찾아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 세계 시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초등학교 졸업 후 시험과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자기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도 좀 더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파악하고 공부하게 하는 진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비슷한 건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창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은 사람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하게 하고 세상을 바꾸는 토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우리도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고 방문 시간이었지만 실제로 보고 느낀 이 나라들의 모습을 보고 미래에 나아가야 할 우리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발령받아서 한 10년 이상 체육 업무만 계속 했었습니다. 완전히 체육 매니아고 체육 쪽으로 너무 좋아해가지고 학생 지도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 평가 그런 부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과정은 동학년 선생님이 잘 짜줬고요. 그리고 작년 거 잘 참고하면 됐고 그리고 운 좋게 꼼꼼하게 보지 않는 그런 학교들을 잘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처음 연구부장을 이러던 제가 처음으로 연구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작년 거 있는 교육과정 토대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연구부장으로서 우연히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교육과정 같은 거는 조금 내가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 학교에서 원하는 방향을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1년 더 하니까 더 많은 부분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9개의 연수는 저에게 이제 또 다른 배움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한 단면만을 보지 않고 사회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여러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 말한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딱 두 가지만 느낀 점을 발표하겠습니다. 덴마크에 가서 가장 제가 인상 깊게 느낀 점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는 것에 아주 좀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작은 또 신호등도 있더라고요. 자전거 전용 신호등. 근데 이 나라에서는 어떻게 지금 4만 불, 소득 4만 불 정도 되는 나라에서 굳이 자동차를 버리고 자전거를 저렇게 탈 수 있는 운동력이 뭘까? 그거는 아마 교육의 힘이 아닐까. 교육에서 학생들끼리 토론하던 문화를 성인들이 그걸 바탕으로 우리 나라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디자인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아마 그 나라는 몇십 년 전에 물론 자동차를 탈 수는 있지만 친환경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자전거를 아직까지도 타고 다닌다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 가서 제가 또 한번 느낀 점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닭을 키워도 닭장 케이지에 이렇게 키웁니다. 근데 지금 그 나라에서 보니까 네덜란드는 방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두수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는 것에 생명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네덜란드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것도 제가 교육에 좀 빗대어 본다면 우리 학교의 도시의 아이들이 지금 너무 닭장 속에 게이지에 앉은 학생들처럼 그렇게 좀 마비를 학급이 아닐까. 지금 시골에는 조금 여유가 많습니다, 공간이. 그래서 이걸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시사를 한다면 지금 학생 수를 학급에서 조금 줄이든지 아니면 학교를 지을 때부터 좀 학생 수를 배려를 해서 또 교원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우리가 좀 더 선진국적인 학급 분위기가 될 수 있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네덜란드와 덴마크를 방문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게 아까 선생님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란 하늘과 자연 친화적인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서관이었는데 오늘 차를 대고 현관에 딱 들었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책이 전열되어 있는 모습,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 그 모습들이 참 좋았는데 그 모습 속에서 공부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자기의 능력과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교육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희망이 보이고 선진 문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신의 능력, 공부가 되지 않은 아이를 억지로 시킨다는 것은 선생님도 불행하고 부모님도 불행하고 무엇보다 아이 자신이 불행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공부만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른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그래서 그 아이의 장점을 최대한 찾아주고 지원해주고 응원해준다면 우리나라도 모두가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후계 기방을 보면서 설레임이 마지막으로 기다림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문득 낯선 곳으로부터의 여행은 언제 누구와 함께 가는가에 따라서 첫 느낌과 인상도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번 국외 짧지만 긴 국외 연수 기간 동안 다양한 많은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아마 아름답고 좋은 동행으로 여행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난 설렘이 마치고 돌아와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8개 약간 전담을 하게 되는데 갔다 오고 월요일 첫 시간이 독특수와 자존감이 가는 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 아직 10차 지원도 안 되고 짐 정리하고 한 3시간 정도 학교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학교를 조금 늦게 가야 되는지 하면서 가서 아이들과 함께 자존감과 행복이 무엇인지 대해서 많이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 아이들이 뒤처지거나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것에 관해서 가장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과연 저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아이들을 기다려 줄 수 있는지. 아마 그래서 저희 이제 수업 시간이 2분 전에 이제 예비 종료 시간이다. 그래서 저는 도덕 수업, 8개 반 도덕 수업과 체육 수업을 할 때 항상 예비 종이 치는 순간 제 수업이 거기 모이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갔다 와서 조금 더 아이들을 기다려보고 많이 기다려주는 게 제 개인적으로도 가장 큰 행복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설레임이 기다림으로 그렇게 끝난 것 같습니다. 가장 감명 깊었고 좋은 분들과 함께 해서 좋았던 배움 중심 수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연구 논문을 보니까 이제 저희가 행복의 나라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행복을 느끼는 지수의 기준이 뭔가를 연구 논문을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느낀다고 합니다. 상대적인 행복감인 거죠. 멀리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데 덴마크, 네덜란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한 나라가 아닐까. 서로 비교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죠? 서열도 세우지 않는 그게 가장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교육부의 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잘 돼서 우리나라도 아이들이 해맑은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